안녕하십니까, 김원조입니다. 오늘은 기업 경영권 승계 인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죠. 오직 이윤 추구입니다. 애국이 아닙니다. 근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고용 창출입니다. 둘째, 세수 확보입니다. 그 세수는 법인세만 있는 건 아니죠. 노동자들의 소득세도 있습니다. 셋째, 주가 상승입니다. 개인이나 그 연기금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면은 개인의 부도 증가하고 연기금의 투자 수익도 증가하죠.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시대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업이 이윤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안달이 잡는데 혈안이 돼 있죠. 완전히 반기업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입니다. 거기에 20% 대주주 할증이 있죠. 그러면 상속세율은 60%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보유주식의 절반 정도, 50%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대주주는 당연히 경영권을 상실하겠죠. 그런데 그 누가 기업의 경영권을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오픈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경영권을 누가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이고 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주가 누르기 또는 자회사 분할이나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그런 걸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지는 거죠. 주주로서는 큰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또 경영자가 오로지 경영에 전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런 거는 중소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는 해당이 안 되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600조 원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200조 원이에요. 거기서 10%만 따져도 160조, 120조가 되죠. 그 자녀들이 그 큰 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대략 50%죠. 그런데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을 한다면 회사는 공중분해가 되는 것이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웨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2004년 말에 상속세뿐만이 아니고 증여세까지 폐지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이 대단히 의미심장한데요. 이걸 주도한 정당이 좌파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스웨덴은 상속세율이 최고세율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거의 살인적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케아 가구 회사도 본사를 덴마크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경영권을 뺏기게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공장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은행에서 대규모 차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 부실화가 진행이 됐던 거죠. 이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런데 2004년 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한 이후로 그 해외에 이전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또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됐죠. 미국의 경우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40%입니다. 아주 높죠. 그런데 미국은 기본 공제가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200억이 있으면 상속세가 한 푼도 없는 거죠. 미국에 있어서도 세율이 40%이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차등 의결권제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차등 의결권제라는 게 뭐냐면요. 주식은 원래 한 주가 한 표의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등 의결권은 한 주가 100표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경우에는요, 한 주가 무려 200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미국은 그렇게 기업 경영권 승계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을 보자면 중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낮은 임금에 친기업적 노동법에 상속세는 비과세. 또 제조업은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하죠. 거기에 중국은 중소기업까지 AI, 로봇, 자율주행이 침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강인 거예요. 이들 나라 외에도 노르웨이나 캐나다, 호주 또는 싱가포르, 홍콩 그런 나라들이 상속세 비과세를 하고 있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면제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 유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인이 그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할 때 전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거죠. 저는 과세 유보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배당의 2분의 1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죠. 그 상속인들은 상속세라는 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겁니다. 지금 벤처기업은 아주 중요하죠.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죠. 또 우리 경제의 혁신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의 한 해 투자액이 약 1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25년도 상장사의 총 배당액이 대략 38조 원 됩니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율이 30%라고 가정하면 12조 원 정도 되죠. 여기에 2분의 1을 투자하면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추가적으로 벤처기업에 10억 원 플러스 6조 원이 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대주주 경영권 승계를 인정해주면 소유주는 경영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 창출 효과가 충분할 것이고요.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이고요. 우리가 주가 상승도 기대할 것이고요. 만약 그리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까지 일석사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기업 경영권 승계 인정은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제가 절대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기업적 노동법, 반기업적 상속세야말로 구시대적 유산이자 잔재입니다. 마치 구한말에 위정 척사운동과 같이 아주 답답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기업의 그 발전을 위해서 정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